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가 왜 이렇게 무거울까? 오늘은 무엇이 없었나요? 아무 소식도 없고, 아무 사건도 없고, 아무 말도 남지 않은 날.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무겁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늦게까지 깨어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는데도 하루가 끝난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낮에는 분명 큰일이 없었습니다. 누가 크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특별히 상처받은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서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시간이 오히려 더 오래 남습니다. 무엇을 해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이런 말들이 조용히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그 말들은 소리 없이 오는데 발자국이 깊습니다. 창밖은 조용한데 내 안은 계속 무언가를 찾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날에 무엇이 이렇게 크게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무게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누군가의 눈빛도 아니고 누군가의 말도 아닌데 왜 혼자 남은 마음은 끝까지 자신을 살피는 걸까요? 바람은 그대로였고 햇빛도 그대로였고 시간도 그대로 흘렀는데 나만 자꾸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처럼 숨을 얕게 쉽니다. 이 무게는 어디에 닿아 있는 걸까요? 그저 하루가 지나갔을 뿐인데 왜 마음은 그 하루를 놓아주지 못하고 한 장면도 없는 곳을 계속 뒤적일까요? 1장 오늘은 빈칸이 먼저 눈에 들어오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손이 어디로 향하는지보다 먼저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꺼풀은 무거운데 머릿속은 빨리 움직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루를 훑어봅니다.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연락이 올 사람은 누구인지, 오늘 누가 나를 떠올릴지,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지 그 질문들은 큰 소리로 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숨 사이로 스며들어 아침 공기와 함께 들어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지나 부엌 쪽으로 걸어가면 발소리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가 있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 물이 차오르는 소리, 그 소리가 작은데도 그 사이에 어떤 불안이 끼어듭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을까? 오늘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문장들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데 이상하게 남의 평가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누군가 앞에 서 있는 기분, 부처의 얼굴이 조용히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디서 배운 문장도 없고 누군가가 들려준 권위도 아닌데 그저 한 사람의 숨처럼 한 사람의 눈처럼 가만히 바라보는 기척. 그 기척은 옳고 그름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마음이 무엇을 찾는지 그것만 보게 합니다. 아침 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올 때 먼지들이 떠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 먼지들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표정이 없습니다. 그냥 떠 있고 그냥 내려앉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내 마음의 조급함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나는 왜 가만히 떠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려울까요? 무엇이 없으면 나는 왜 불안해질까요? 어떤 날은 일정을 채워도 그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빈칸을 메우려고 무엇인가를 넣었는데 넣은 것들이 나를 더 재촉합니다. 하루의 칸을 꼼꼼히 채운 뒤에도
밤에 누우면 문득 이런 느낌이 남습니다. 나는 오늘 어디에도 닿지 못했다. 그 말은 슬픔처럼 오기도 하고 부끄러움처럼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가까이 보면 그 말의 뿌리는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나라는 감각에 닿아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나라는 사람이 무엇인가였다는 증거를 남기지 못한 것 같다는 감각. 증거가 없으면 존재도 희미해질 것 같은 감각. 그래서 마음은 사건을 원합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와의 대화, 누군가의 반응, 어떤 소식, 어떤 약속? 무언가가 있어야 내가 오늘 살아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살아 있었다는 말은 누가 듣는 걸까요? 내가 나에게 그 말을 들려주지 못하면 그날은 없었던 날이 되어버릴까요?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차갑습니다. 그 차가움이 분명히 지금인데 마음은 그 지금을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부처는 삶을 설명하는 사람처럼 여기 오지 않습니다. 그저 손끝의 차가움이 사라지기 전에 그 차가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처럼 잠깐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설명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그저 내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만 남아있으니까. 오늘 빈칸이 먼저 보이는 이유는 정말로 빈칸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빈칸이 있어야만 보이는 어떤 마음의 습관이 나를 먼저 찾는 걸까요? 그리고 그 습관은 누구를 위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일까요? 낮이 조금씩 밝아오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시작되면 마음도 그 흐름에 섞입니다. 그때는 잠깐 무게가 덜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틈이 생기는 순간 그 무게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무게가 돌아오는 길은 항상 빠릅니다. 2장 그저 지나간 시간에 마음은 무엇을 덧칠하나요? 낮에는 별일 없이 움직입니다. 버스가 오고 길을 건너고 문을 열고 닫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필요한 말을 하고 필요한 표정을 짓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날은 무난합니다. 그런데 무난한 날은 이상하게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명하게 남지 않아서 마음이 붙잡을 곳이 없습니다. 붙잡을 곳이 없을 때 마음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를 오래 돌려봅니다. 괜찮으세요? 그렇군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 말들 속에는 사실 아무 의미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흐름 속에서 그저 지나간 말.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들이 갑자기 무게를 얻습니다. 저 말에는 숨은 뜻이 있었을까? 내가 잘못 들은 걸까? 내 표정이 이상했나? 하루가 평평할수록 마음은 작은 굴곡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굴곡에 스스로 의미를 덧칠합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자꾸 같은 생각이 같은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 반복은 피곤한데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무난한 날은 바깥이 조용해서가 아니라 내 안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소음이 줄어들면 숨소리가 커집니다.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 냉장고의 낮은 울림, 창밖에서 지나가는 바람. 그 소리들 사이로 내 마음의 작은 움직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임은 사소한데
기분을 바꿉니다. 어떤 불안, 어떤 초조, 어떤 애매한 서운함, 딱히 누구를 탓할 이유도 없는데 자꾸 내가 나를 탓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흐릅니다. 오늘도 별로였어. 오늘도 특별한 건 없었어. 오늘도 나는 그냥 지나갔어. 그 문장들은 그날의 사실이 아니라 그날을 보는 눈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습관은 사실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부처의 숨이 잠깐 옆에 있는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숨은 나를 달래지도 않고 나를 고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무난한 하루 위에 무슨 색을 칠하고 있는지 그 장면을 비춰줍니다. 그 비춰짐 속에서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나는 사건을 원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원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는지, 이 확인은 누군가의 칭찬으로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 뒤에는 더 빠른 공허가 옵니다. 칭찬이 사라지면 다시 빈칸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마음은 무난한 하루를 그대로 두지 못합니다. 그대로 두면 확인이 없으니까요. 확인이 없는 시간은 마치 내가 사라지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하루가 사라질까요? 아니면 나라는 느낌이 확인을 받지 못할 때 흔들리는 것일까요? 집 앞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현관에 불을 켜는 순간 갑자기 그날이 끝났다는 감각이 듭니다. 끝났다는 감각이 드는 동시에 무언가가 남습니다.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불안, 끝나버리면 오늘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되어버릴 것 같은 불안. 그래서 마음은 끝나지 않은 생각을 만들고 끝나지 않은 평가를 이어갑니다. 그 평가는 내일로 넘어갑니다. 내일이 오기 전부터 내일의 무게가 시작됩니다. 그저 지나간 시간에 마음이 덧칠하는 색은 어떤 빛일까요? 그 빛은 누구의 눈을 닮았을까요? 저녁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은 마무리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끝내는 법을 모르기보다 끝내면 자신이 흐려질까 두려운 것처럼 그 두려움은 말로는 작지만 몸에서는 크게 느껴집니다. 3장 비교는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돌아오나요?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뒤 혼자 남으면 대화의 장면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상대의 표정, 상대의 말투, 상대의 작은 웃음. 그 장면들 사이에서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자꾸 확인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말을 너무 적게 했나? 웃음이 어색했나? 눈빛이 무거웠나? 이 확인은 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대화를 했는데 마음은 대화가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비교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단단해 보였고 나는 흔들려 보였다는 느낌. 그 사람은 하루를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매번 늦는 것 같다는 느낌. 그 사람은 무언가를 쌓아 올린 것 같고 나는 손에 남은 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 비교는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는 사실을 원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감각을 원합니다. 내가 작아지는 감각, 내가 뒤처지는 감각, 내가 덜한 사람인 감각. 그 감각이 생기면 마음은 그 감각을 증명하려고 더 많은 장면을 불러옵니다.
예전에 했던 실수, 예전에 놓친 기회, 예전에 말하지 못한 것. 비교는 현재에서 시작하지만 금방 과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를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오늘의 무게는 오늘에서 오지 않게 됩니다. 집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입니다. 불이 켜진 방 안에서 창문은 거울이 됩니다. 그 얼굴은 내 얼굴인데 낯설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갑자기 나는 어떤 사람이지라는 질문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사실 그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누군가의 눈에 괜찮게 보였는지, 누군가의 마음에 부담스럽지 않았는지 그 확인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받는 순간에도 마음은 다음 확인을 준비하니까요. 부처가 어딘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앉아 있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앉아 있음 속에서 호흡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또 들어오는 숨, 그 숨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숨은 누구보다 잘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숨은 인정받기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숨까지도 평가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평가가 시작되면 숨은 더 얕아집니다. 얕아진 숨은 마음을 더 흔듭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비교는 더 선명해집니다. 이 작은 순환이 사건 없는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나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사실은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준은 누가 준 걸까요? 어릴 때 들었던 말들, 오래전의 표정들, 어떤 칭찬, 어떤 실망,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눈이 되어 내 안에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 날에도 나는 그 눈으로 나를 봅니다. 그 눈이 강할수록 하루는 사건이 없어도 판결처럼 느껴집니다. 창밖을 보면 불빛들이 흔들립니다. 불빛은 그냥 켜졌다가 꺼집니다. 그 불빛에게 오늘이 의미 있었는지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대답을 못하면 하루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비교는 바깥에서 시작하는 듯 하지만 대부분 안에서 자라고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길 끝에는 언제나 나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남은 나에게 무엇이 가장 크게 들리나요? 내가 나를 부르는 소리인가요? 내가 나를 밀어붙이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그 소리들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가만한 숨소리인가요? 밤이 되면 하루의 바깥은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 바깥이 오히려 안쪽의 소리를 키웁니다. 그 안쪽의 소리는 대개 나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때 무게는 사건이 아니라 시선에서 온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사장 누군가 곁에 있어도 마음은 왜 혼자인가요?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어도 문득 외로움이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같은 방에 앉아 있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마음 한쪽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빈 곳은 누가 들어와도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말을 나눠도, 웃어도 잠깐 따뜻해졌다가 금방 다시 식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찾는 것이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찾는 건 상대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존재에 대한 확인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 상대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지, 상대가 나를 떠나지 않을지, 이 확인이 강해지면 관계는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상대의 말이 조금 늦어도 마음은 그 늦음을 확대합니다. 상대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도 마음은 그 어둠을 오래 붙잡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그 질문 하나에도 내 마음은 수많은 대답을 만들고 수많은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도 나는 홀로 바쁩니다. 상대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내 마음은 이미 미래의 상실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는 상대를 지키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싶은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관계는 가능할까요? 흔들림이 없는 사랑은 있는 걸까요? 부처가 길을 걷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도 그는 누구의 마음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자기 숨을 놓치지 않는 사람처럼 지나갑니다. 그 모습은 대단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면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애쓰는지 조금 보입니다. 나는 관계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 나를 확인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할수록 관계는 증명대가 됩니다. 증명대 위에서는 다정함도 불안해지고 침묵도 두려워집니다. 침묵은 그저 숨 쉴 틈인데 마음은 그 침묵을 무언가 잘못됐다로 번역합니다. 그 번역이 시작되는 순간 관계는 사건이 없어도 무거워집니다. 나의 말이 상대를 상처 주었을까? 상대의 말이 나를 밀어낸 걸까?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음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두려움에서 태어납니다. 두려움의 얼굴은 늘 같은 표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화를 가장하고 어떤 날은 서운함을 가장하고 어떤 날은 무관심을 가장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보면 그 밑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될까? 그 질문이 대답을 원할 때 마음은 관계를 붙잡습니다. 붙잡는 손이 강해질수록 상대는 멀어지고 나는 더 불안해집니다. 이 작은 역설이 사건 없는 하루에 무게를 얹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 빈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있었던 자리, 누군가가 떠난 자리, 혹은 원래부터 혼자인 자리, 그 빈 그릇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무엇을 원했는지 조용히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존재가 아니라 나도 괜찮다는 느낌, 그 느낌은 누군가가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조용히 자라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어떻게 자라는 걸까요? 말로 키울 수 있을까요? 칭찬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확인을 멈추는 순간에 조용히 나타나는 걸까요? 관계 속에서 마음이 혼자인 이유는 정말로 상대가 멀어서일까요? 혹시
내 마음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데리고 떠나기 때문일까요? 집안의 불이 하나씩 꺼지고 마지막 불만 남는 시간. 이 시간에는 누군가와 있었던 장면도 조용히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대화 뒤에 남은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가벼운 날도 있고 이상하게 무거운 날도 있습니다. 무거운 날의 끝에는 대개 확인받지 못한 마음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5장 아무것도 없는 시간 앞에서 마음은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마지막으로 남는 건 밤입니다. 하루가 끝났다고 믿는 순간에도 밤은 조용히 계속됩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천장이 보입니다. 천장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천장에 말을 붙입니다. 오늘은 괜찮았는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사실 질문은 많지만 답은 별로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답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질문이 멈추면 내가 멈출까봐 두려운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휴식처럼 보이지만 어떤 마음에게는 신문처럼 느껴집니다. 신문가는 다름 아닌 나입니다. 오늘 뭘 했지? 오늘 뭘 남겼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이 질문들이 소리 없이 이어질 때 숨은 점점 좁아집니다. 좁아진 숨은 가슴을 눌러 무게를 만듭니다. 그 무게는 사건이 없었던 하루를 마치 실패한 하루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실패한 건 무엇일까요? 하루가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하루를 하나의 성적표로 만들려는 마음이 스스로를 눌러버린 걸까요? 부처가 밤길을 걷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등불은 작고 길은 어둡고 바람은 차갑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둠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적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등불이 닿는 곳만 보며 한 걸음씩 지나갑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면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밝히려 하는지 조금 보입니다. 나는 밤을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밤에 나타나는 나를 견디기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낮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표정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그 모든 것이 벗겨집니다. 남는 것은 나라는 감각. 그 감각은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감각을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찾습니다. 성취, 인정, 사건, 감정의 큰 파도가 있으면 나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큰 파도는 언제나 피로를 남깁니다. 그리고 파도가 없는 날에는 나는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낍니다. 이 극단 사이에서 마음은 지칩니다. 사실 살아있음은 대부분 조용합니다. 밥을 먹는 일, 물을 마시는 일, 숨을 쉬는 일, 창문을 여는 일, 옷을 개는 일, 그 조용한 일들이 하루를 만듭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조용한 것들을 가치 없는 것처럼 지나칩니다. 왜일까요? 조용한 삶은 남에게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일까요? 조용한 삶은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마음은 보이는 증거를 찾습니다. 그 증거가 없으면 나는 내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라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어떤 이미지인지도 모릅니다.
그 이미지가 흔들리면 하루는 무거워집니다. 이미지가 무거워지면 몸도 무거워집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하루는 더 비어 보입니다. 이 순환은 대개 아주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오래 갑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이불 속에서 손을 가만히 올려봅니다. 손바닥이 따뜻합니다. 손끝이 약간 시립니다. 그 감각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습니다. 부처는 그 감각을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감각을 깨닫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같이 보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문득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이 무거운 이유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서일까?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잃는다고 느끼는 걸까? 그 이름은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까? 천장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는 천장 아래에서 내 마음만 자기 말을 계속합니다. 그 말을 끝내 이겨내지 못해도 그 말이 일어나는 순간을 그냥 바라보는 일이 가능할까요? 바라본다는 말조차 어떤 목표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저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사이에 잠깐이라도 나를 신문하던 목소리가 멈추는 순간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하루는 조금 덜 무거워질까요? 하루가 무거운 날은 대개 큰 사건이 있었던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평하게 흘러간 날, 무난하게 지나간 날, 누구에게도 특별히 기억되지 않을 날, 그런 날이 이상하게 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바깥의 이야기로 덮이지 않아서 안쪽의 소리가 그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안쪽의 소리는 작지만 집요합니다. 오늘은 뭐였지? 나는 괜찮은가? 나는 어디에 서 있나? 이 질문들은 답을 받지 못해도 계속됩니다. 답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는 원래 대부분 답이 없습니다. 하루는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들에는 대개 결론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불지 않고 비가 오고 그치고 사람이 웃고 잠잠해지고 그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만 하루를 한 문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문장이 완성되지 않으면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완성되지 않은 문장은 미완의 나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날이 무겁습니다. 그날은 나를 꾸며줄 문장이 없어서 그대로의 나만 남습니다.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는 일은 때로 조용히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나쁜 신호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확인을 원해왔다는 흔적일까요? 부처가 멀리서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의 무게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 시작점을 같이 바라보는 사람처럼 잠깐 곁에 있습니다. 오늘이 무거웠다면 그 무게는 무엇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힘을 주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숨을 얕게 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증명이 없으면 정말로 나는 사라질까요? 아니면 사라지는 것은 내가 붙잡아온 어떤 이미지일까요?
이 질문들은 오늘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끝나지 않는 질문이 삶을 더 무겁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남습니다. 오늘이 지나간 뒤에도 숨은 들어오고 숨은 나갑니다. 그 사실은 칭찬도 필요 없고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무게는 내일도 같은 모양일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무게를 들고 있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 풀리는 날이 있을까요? 그날은 무슨 일이 일어나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없는 자리에서 내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조용히 드러나는 날일까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닿는 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